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찾아왔고요. 오늘은 3장의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를 가지고 개념 정리도 하고 기출문제 풀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김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학습 목표입니다.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알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게 학습 목표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 목표를 보면 시험의 문항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단원이 긴 단원은 아니지만 보통 2문제에서 3문제를 국가고시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기록에 관한 거고 하나는 보고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2문제가 출제를 하는 건데 3개까지 내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평균 2가지 정도? 여기서 하나를 빼고 회의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요양보호 강론은 3장이 실기장에 해당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국가고시에서 시험을 낼 때는 1교시 이론장에서 30번 후반대 31, 32, 33, 34, 35 여기 5문제 중에서 의사소통하고 기록을 합쳐서 5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기장으로 단어는 나와 있지만 국가고시에서는 무엇보다 뭐냐면 이론장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한 정리로다가 이 개념의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록과 업무 보고는 시험보다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가 보고와 기록을 놓치고 갔다가는 급여의 측정도 어려움이 있고 가장 돌봄의 꽃은 보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단원을 잘 파악하고 알아두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단원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가지고 왔어요. 네. 공부는 항상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는 제가 아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록이에요.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 거냐? 기록의 목적, 왜 기록을 하는 거고, 기록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현재 기록지 양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3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업무 보고가 있어요. 네, 보고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는 중요성이 무엇이며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회의는 2가지가 있거든요. 사례회의가 있고 원래회의가 있어요.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 기록에서 시험 문제에 사실 많이 출제하는 건 여기예요. 기록의 방법. 네, 그래서 기록지의 양식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록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의 원칙이 시험 문제 주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고는 뭐냐? 보고의 중요성은 기록의 목적과 중요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잘 안 해요. 얘도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업무 보고의 방법. 업무 보고의 방법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보고에 언제 하는 겁니까? 보고 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고의 형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2개를 가지고 이거 냈다, 저거 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부분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늘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요. 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개별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내가 4명을 돌보던 7명을 돌보던 그러면 나는 아침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는 시간에 4명을 돌보는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 나의 업무의 주 시간대를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르신마다 기록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9시부터 4시까지 무엇을 했고 예를 들면 A라는 어르신, B라는 어르신 이렇게 각자의 대상자에 따른 기록지가 다르기 때문에 4명을 돌보면 4장을 쓰는 거고 7분을 돌보면 7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맞춤으로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무엇을 했는지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휴가라든지
사직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수인계의 자료로다가 이 기록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자나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쓰는 기록지를 타 전문직이 보시면서 요런 부분이 있구나. 예를 들면 배변 상태가 며칠 동안 없었네요. 간호사가 보시고 그러면 관장을 해야 되나요? 내가 배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나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기록지로 정보를 제공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지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여러분이 작성하신 정보의 기록을 보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또 기록지입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굉장히 중요하죠.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법정 서식지인 기록지 양식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표준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면 지역에 상관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 다음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모든 기록지에 선생님들의 서명을 남기잖아요. 서명 즉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제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 4개 제목. 요양보호사가 쓰시는 기록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하나,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요 4가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 유형은 딱 2개예요. 지금 4개니까 이거 외에 현장에서 쓰고 있는 다른 기록지를 하나 보기 5번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양보호 선생님이 쓰는 건 4개니까 4개만 단독으로 뽑아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는 또 2번째 유형은 뭐냐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들어가는 내용과 상태 기록지에 들어가는 내용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사고보고서나 인수인계서는 읽는 순간 다 아세요. 이게 사고보고서구나, 이게 인수인계서구나. 근데 이 2가지에서는 오답 발생이 많이 돼요.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중요한 건 공통점은 필요 없어요. 왜냐? 문제의 답을 하나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답 하나를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 기록지의 차이점이 뭐냐? 결론부터 합시다. 그게 깔끔해요, 결론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죠.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이게 사실 다 내용이에요. 이런 서비스의 내용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분으로 작성하잖아요. 왜냐하면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1분부터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의 서비스를 하실 때는 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시간당 급여가 얼만큼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의 급여가 측정되기 때문에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뭘 보냐면 대상자에게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록지를 보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월급을 측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겠죠. 그러면 상태 기록지는 뭐냐?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안에도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전, 유지, 악화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어서 호전이면 호전, 유지면 유지, 악화면 악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 그 부분에는 딱 그거 외에는 쓸 수 있는 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상태가 유지가 됐고 왜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상태 기록지를 쓰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장님이 양식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 기록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공의 내용은 장교양 급여 제공 실조와 같지만 상태를 정확하게 서술을 하려고 상태 기록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상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에서 시간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답을 치시면 정확하게 100% 정답입니다. 왜? 상태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들어갈 수 있고 상태 기록지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셨습니까? 네, 뭐를 구별한다고요? 시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답을 찾는다. 그럼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기록지 양식은 두 가지를 하죠. 종이 기록지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이라고 해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RFID를 이용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스마트 장기 요양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익히셔야 될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 장기 요양으로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방문자가 들어가는 세 가지만 이 스마트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입니까? 아니죠. 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관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복지용구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6개 중에서 스마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방문이 들어가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밖에 없다는 거. 이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종이 기록지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태그를 인식할 때는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갖다 붙인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좀 띄워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의 뒷면은 2, 3초간 접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하셨다면 태그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태그 취소가 되니까 다시 재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종료를 하실 때 이거 먼저 보세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종료할 때 주의점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정서 지원. 다른 항목에는 시간을 제한을 걸지 않습니다. 원래 신체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3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5개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정서 지원 항목에서는 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0분 이하로 입력을 하셔야지만 수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시간이에요. 60분 이하. 그 다음에 24시간 방문 요양 가능한 거죠? 네, 24시간의 시작 전송으로부터 반드시 24시간이 경과 후에는 30분 이내의 종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30분 이내. 왜냐면 31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수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분이 넘어가시면 자부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30분 안에 종료 전송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인 거예요. 네.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1, 2, 3, 4, 4등급까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5등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은 제한이 있죠. 네, 그분들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제 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도 인지자극 활동에서는 반드시 60분 이상 입력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했냐 이용하지 않았냐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여기도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반드시 40분 이상을 제공해 주셔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은 1인이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2인의 요양 요원이 하셔야 되고 1인당 5분을 주기 때문에 합쳐서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요양보 기록을 하실 때 원칙이 무엇이냐? 네, 여기서 잘 알아두세요. 보고의 원칙의 중요성이나 기록의 원칙이랑 사실은 같거든요. 그래서 예, 기록을 잘하면 보고를 잘해요. 기록을 못하면 보고가 안 돼요. 왜? 보고라 하면 기록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고를 잘하고 싶으시면 기록을 정확하게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자 기록의 원칙 첫 번째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이 들어가 있으면 읽는 사람이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기록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활동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쓴다는 거고요. 미루지 않아요. 그때그때 쓰셔야 돼. 만약에 기록을 미루게 되시면 사실이 왜곡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더해지고 이게 사실이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식화된 용어로 간단하게 쓰시는 거고 반드시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정. 법정서식지이기 때문이에요. 법정서식지에서는 연필을 사용할 수 없고요. 화이트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이 필요하실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마시고 밑줄을 그시고 빨간 펜으로 정정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5시로 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6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정할 때는 빨간색으로 지우시고, 그쵸? 5시라고 다시 표시를 해주시고, 이걸 쓰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애매한 표현은 피하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구체적이라 하면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로 표기한다. 네, 왜냐면 1보다 뭐 5, 6은 크다는 거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뭐 많이, 얼마큼이 많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얼마가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표현들은 전부 다 숫자로만 바꿔주셔도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걸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보고로 가겠습니다. 네, 보고는 여기. 네, 시기하고 형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언제 합니까?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됐을 때 해요. 그쵸? 평상시와 뭐가 좀 다르게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든지, 서비스의 추가나 변경이 필요할 때, 주계약자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건 아시죠?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이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그 주계약자 분들이 뭔가 변경이나 추가 같은 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를 상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단 새로운 정보라 하면 업무와 관련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어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이 보고 업무 방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상의를 통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자, 잘못 수행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보고하셔야죠. 얼른 보고하셔서 빨리 상황에 사고를 대처할 수 있게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체하는 순간 대처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명심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 보고 형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구두 보고가 있고 서면 보고가 있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부터 보고를 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은 뒤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이 낙상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 빨리 갈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아니라 어르신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과정을 먼저 설명하면 듣는 장님이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다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어르신이 낙상하셨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벌써 제가 가구도 남았겠네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는 결론부터 어렵습니다. 네, 이 강의를 듣는 90% 선생님들 다 여자실 거예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여자고요. 여자분들 보고 잘 못해요. 네, 왜냐면 우리는 감성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의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확실히 달라요. 다 결론부터 하세요. 군대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 선생님들, 전에 여자 선생님, 뭐 성별을 제가 막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태생이 다른 걸 어떡해요. 여자와 남자가 다른 걸. 예, 그러면 맞추면 되죠. 노력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여자 선생님들은 보고를 하실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하자. 저도 늘 실수하는 부분이지만 네, 생각해요. 내가 지금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뭐부터 얘기하고 있지? 늦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한다는 거 시험에 간단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하실 때 엄청 많은 노력을 필요하는 거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김 교수가.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두 보고는 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남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정으로 법의 어떤 증거물이 될 때는 언어 말로 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 보고 중에서 말로 했는데 중요하다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 숫자나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꼭 자료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점은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신속이 안 되죠. 네, 왜 쓰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구도 보고와 서면 보고
보고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전산망 보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확인도 되고 이렇게 기록도 남길 수 있어요. 옛날에 전산망 보고는 이메일 보고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에 인터넷이 되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전산망 보고까지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업무 회의예요. 사례 회의가 있고 원래 회의가 있죠. 네, 사례 회의, 요 회의는 주제가 누구냐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사례 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다. 중요한 건 대상자. 예, 사례회의에서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냐? 대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가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 회의는 간담회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매월 한다라고 해서 원래 회의라는 말을 보통 쓰고 있는 거고요. 주제가 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예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할 때 원래 회의다라고 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에서 내면 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문제 출제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제, 회의가 되는 주제 메인이 무엇이냐 그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30번대 뒤에 후반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네, 그러면 38회 시험에 났던 3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애매한 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숫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없네요. 그쵸? 네. 정답이 4번에 숫자가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숫자 몇 번에 써있지? 이거부터 봐요. 숫자가 써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없지만, 네. 1, 2, 3, 5번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 번이 몇 번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숫자로 표시하셔야 돼요.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더 심해진다, 더 심해진다, 뭐가 심해진다는 기준일까요? 네, 이런 경우에도 오후에 건망증의 증상을 뭐 3번 보이셨다, 이런 식으로 4번 보이셨다, 이렇게 숫자로 좀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여. 오랜만이 얼마죠?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에 이른 아침에 오늘 간단히가 뭘까요?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근데 4번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뭐 문제 제기 걸만한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정확한 기록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어렵지 않으셨죠? 네. 뭐 이런 거 보고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업무와 관련돼 있는 거. 그치, 2번 같은 경우에 큰일 났어요, 지금. 타박상을 입으셨잖아. 넘어지셔서. 그럼 아까 제가 결론부터 할 때 전화하셔서 센터장님, 어르신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요? 라고 물으시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오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업 좀 일찍 끝난 느낌? 단원이 좀 적어서 지금 아직 23분밖에 안 됐어요.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네, 원래 김 교수 이렇게 목소리 낭낭합니다. 네, 그 앞에 영상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막 가라앉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막 쉴 목소리도 나고 막 힘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간만에 이렇게 좀 힘도 나고 목소리도 낭낭하고 제가 또 필 받으면 목소리 막 더 올라가고 막 그래요.
네, 조금 긴 영상에서는 그런 거 보이실 수 있어요. 스펙, 파크란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가야 할 영상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공부하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새로 입 개편을 하면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요 영상 듣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김기호수가 또 힘이 나죠. 네, 제가 이 개편하면서 목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뭐,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저보다 더 잘하고 열정적인 강사님도 많지만, 예, 저는, 네, 한 가지 딱 가져가는 거 있어요. 공부법만큼은 내가 전국의 요양보 선생님들보다 넘버 탑이 되겠다. 탑까지는 아니어도 5 안에는 들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서히 공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아직 제가 이 유튜브를 예, 살리고 또 전국에서 공부법만큼은 넘버 탑이다라고 자신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책 집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날까지 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업이 돼서 앞으로 더 낭낭하게 아프지만 않으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계속 열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냐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